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계약서에 도장 절대 찍지 마세요. 갭투자, 전세 집주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세 대출을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지금부터 딱 10초만 보세요. 일단 각 은행별 상황 정리 페이지부터 보시고요. 부동산 계약할 때 특약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영상 조금만 더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와, 이거 남일이 아니네, 큰일 났네 하는 분들, 지금 계약서 쓰고 잔금 안 치른 분들, 8월 9월에 집 구하려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때문에 지금 전국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매도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까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예 이런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대출 받으러 오지 마세요.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대출 관리 실패 때문에 지금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부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각 은행별로 대출 제한과 중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신한은행부터 살펴볼게요. 신한은행은 전세 대출을 상당히 틀어막고 있는데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입니다. 전세 대출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갭 투자 등 투기성 대출이 성행해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임대인 소유권 이전. 우리 흔히 잔금 동시라고 하는데요. 갭 투자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부 대출이 안 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 계약을 하고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를 때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선순위 채권 말소, 감액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가 전세 임차인을 들이면서 그 대출금을 갚을 때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임대인 사정이었고요. 임차인 사정에 의한 전세 대출 제한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 대출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또 신탁 등기 전세 대출도 막혔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전세 들어갈 때도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죠. 서울보증보험 허그뿐만 아니라 HF 보증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부터 살펴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기한이 대폭 줄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일괄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는 50년 또는 40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살 때 일괄 30년으로 대출 기간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주담대 거치 기간도 없앤다고 하는데요. 거치식 주담대, 이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은 이자만 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집을 샀더라도 당장 1년, 2년, 3년은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였죠. 하지만 은행권들이 이런 거치식 주담대 기간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 차단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할 때 초기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치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 투기꾼들만 이런 방식을 선호했을까요? 자,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제한되고요. 집을 살 때 MCI, MCG 가입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방백이란 용어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MCI, MCG가 중단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빌릴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등입니다. 우리은행도 살펴볼까요? 9월 2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또 역시나 조건이 붙은 전세 대출 취급도 제한한다고 하고요. 언론사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어떤 곳은 제한한다라고도 나와 있고
어떤 곳은 조건부로 허용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 또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방 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 그리고 전세 임대인, 전세 임차인 모두 다 패닉에 빠지게 됐는데요. 한동안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했고요. 각 은행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각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아무리 이렇게 대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정된 이사 계획까지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꼭 집을 구해야겠다는 분들, 이 부동산 특약 내용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계약 맺을 때 이런 문구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계약 대상 부동산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받은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은 없던 일로 한다. 실전에서 얼마나 통할진 모르겠지만 은행권 대출 정책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처음부터 이런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는 게 서로 더 깔끔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